전체적으로 하얗게 하는 인테리어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인테리어인데 어떤 식으로 고급스럽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단조롭지 않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거울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거울이 그냥 투박하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매립형인 형태인 것처럼 벽지를 더 쳐가지고 매립형 형태로 하고, 원래 주방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있었어요. 기역자로 있었던 주방을 사용하기 있어가지고 엄청 답답한 공간이고 좀 폐쇄적이었던 형태에 있었던 주방을 니은자로 만들고 여기에 개수대 공간을 만듦으로써 대면형 주방도 만들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조적벽으로 해가지고 조적 파티션으로 시공하고, 그리고 이쪽에 조적 선반으로 시공한 다음에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바디 클렌지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엔터런산 재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33평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하얗고 깔끔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있어서 정석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리센치 현장에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하얗게 하는 인테리어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인테리어인데 어떤 식으로 고급스럽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단조롭지 않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지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현관 인테리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조명 크기는 1.5인치로 해가지고 맞췄고, 아이보리 톤이긴 하지만 웜톤하고 우드톤에 있어서 중간중간 섰고, 신발장하고 아래에 있어서 간접등 외에도 이쪽 보시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 D자로 해가지고 이런 간접등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체 뽑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거울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거울이 그냥 투박하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매립형인 형태인 것처럼 벽지를 더 쳐가지고 매립형 형태로 하고 600에 1200으로 타일로 크게 시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개방감을 좀 줄 수 있게끔 슬라이딩으로 만약에 시공할 경우에는 항상 매립으로 시공해라 라는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몰딩으로 쭉 둘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명 같은 경우도 1.5인치로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좀 시공한 부분인데 조도가 어둡지 않다 라는 것도 조금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타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에르메스 실링팬, 에어 라트론 실링팬으로 해가지고 시공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키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시공한 부분이고요. 항상 저희가 강조했다시피 매지 또한 컬러 매지랑 실리콘 또한 조색 실리콘으로 해서 시공하고, 무광 니켈 느낌, 아무따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비반트 가성비 형태에 있어서 시공한 부분이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랑 세면기로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옆에 치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타인 형태에 있어서 이 치마형 형태로 해가지고 좀 욕조 시공을 한 부분이고, 플로트, 그 다음에 슈엔트 노바 무광 SMC도 잊지 않고 항상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 공간으로서 이렇게 히든 수납장으로 키 큰 청소기라든지 주공 공간도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납장으로 시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한번 보시면은 원래 주방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있었어요. 기역자로 있었던 주방을 사용하기 있어가지고 엄청 답답한 공간이고 좀 폐쇄적이었던 형태에 있었던 주방을 니은자로 만들고 여기에 개수대 공간을 만듦으로써 대면형 주방도 만들면서 이런 홈바장, 그 다음에 냉장고장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알겠지만 전체적인 아이보리 톤에 있어서 맞춰서 시공을 했지만 세라믹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싸고, 이쪽 면 같은 경우에 800에 800 타일로 해가지고 크게 뽑혔지만 세라믹하고 이질감이 없게끔 해가지고 좀 시공한 부분도 좀 특장점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일마루 같은 경우에 400에 800으로 해서 타일마루 시공을 하고, 아무타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후드 형태도 시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식탁이 놔둘 자리이긴 한데 코너 공간 같은 경우에 상판이 좀 깊다 보니까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이쪽 공간에 코너 수납장을 만들어주고, 대신 이렇게 세로선만 들어가면 어색하니까 이쪽에는 페이크 판넬로 해가지고 히든 판넬로서 도어처럼 느껴지는 부분으로서 디자인을 좀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접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히든 형태에 있어서의 간접등으로 시공한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화장대로 좀 쓸 수 있게끔 디자인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스탠드 형태에서 될 거울로 설계 시공한 부분도 안방 붙박이 전에 죽은 공간에 남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유튜브 촬영관에 사실 아들하고 좀 같이 왔다 보니까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좀 들렸다라고 하면은 구독자분들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좀 낯설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금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긴 한데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 600 포세린 타일로 시공하고, 무광 니켈 느낌하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 콘센트도 맞춤형으로 해서 시공한 부분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조적벽으로 해가지고 조적 파티션으로 시공하고, 그리고 이쪽에 조적 선반으로 시공한 다음에 샴푸, 린스, 그 다음에 바디 클렌징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 마지막에 안아달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얗고 좀 깔끔하게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패턴하고 질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얀 형태에 있어서의 구성을 조금 더 이쁘게 구성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질감이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패턴간에 있어서 조합을 통해서 좀 이쁘게 꾸미는 부분으로 인테리어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쓰였던 아이템 자재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의 마감재, 스펙북 관련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유 한번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하얗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상담 신청하고 블로그로 한번 가서 마감재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